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요, 검찰에 소환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요, 나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갔습니다.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해명을 해봐야 실효성이 없다, 난 판사한테 가서 따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예고하고 들어갔습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거 헌법상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인데, 나도 요즘에 형사사건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야 되는데 진술 거부권이나 행사해봐야겠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제2항에서는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당하지 아니하고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지 않는 거하고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것들을 거의 동급으로 치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히자 검찰 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오늘 조사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준비한 200여 쪽 분량의 질문을 다 물어보겠다. 200여 쪽의 분량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과일을 좋아합니까? OX에서 X일 수도 있겠죠? 근데 O로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당신이 과일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을 좋아하는 게 맞지요? 또 묵묵부답. 껍질을 좋아하는 과일 중에 사과를 좋아하는 게 맞지요?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누가 말하는데 당신은 껍질을 벗기기 귀찮아서 씨 없는 포도를 좋아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순되는 말을 하나요? 왜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씨 없는 포도를 좋아한다라고 한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됐나요? 잘못됐다면 그 근거를 당신이 대보세요. 이거 갖다가 쭉 물어보는 거예요. 조사받는 사람은 묵묵부답으로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놨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왜 거부하느냐?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다가 내 입장, 내 방어 논리, 지금 당신들이 말하는 과일을 좋아하고 뭐 사과를 좋아하네, 뭐 씨 없는 포도를 좋아하네, 이렇게 몰아가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나는 과일 자체를 아예 안 먹어 라는 어떤 근거 자료들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걸 굳이 꺼내놨다가 반대되는 증거들을 막 탄핵해가지고 수사가면 쭉 길어져 버리거든요. 과일을 안 좋아한다는 근거로서 나는 이만저만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과일을 먹지 않습니다라는 근거를 내면 그 의사를 조사를 해요. 이 진단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이 진단 내용에 대해 가지고 과일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문을 조사해 가지고 와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럼 수사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차라리 나 진술 거부할 테니까 너 빨리 기소해라. 사실 원칙적으로 기소 이후에 수사는 불법이거든요. 기소하기 전에 수사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너 빨리 기소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어디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어떤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피의자들이 이미 확보하고 알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속영장을 꺾을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은요, 혹시나 모를 구속 가능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수사기관에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의 진술 거부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이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아직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우리 말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린 말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말하고 있는 고소인이 있어요. 그러면 말하고 있는 고소인의 진술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들을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이건 피해자의 말이 거의 다가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불송치 받을 가능성들이 충분한 사안에서는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무작정 진술 거부권 행사해버리겠다, 수사기관과 대립하겠다, 이렇게 가시는 것들은 조금 경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하고 척을 준다라는 것, 대립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들이 있다, 협조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은 있으면
배려를 안 해주거든요. 그나마 변호사랑 같이 가게 되면 변호사가 유도리 있게 다 정리를 해줄 겁니다. 우리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대립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왜 지금 조사를 받지 못하고 왜 돌려가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냐면요. 이건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괜히 당신의 최종 결정에서 조금 우리에게 불리하다 그러면 단순히 송치 의견이나 기소를 하시면 되는 것이지 영장을 치지는 마세요. 를 하러 가는 거예요. 변호사 그 자리에. 그런데 막무가내로 난 너무 억울해요. 저 수사관, 저 검사가 아무래도 내 말 하나도 안 믿어주는 것 같아요. 나 지금 송영길 전 대표처럼 진술거부권 행사할래요, 배째래요 라고 했다가는요 된통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정말 소중한 권리이지만 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예외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 당신께서는 진술거부권을 갖다가 당신의 변호사와 현명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무작정 뻗대기로 나갔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